예,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시장 변수 체크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가 오릅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오셨고요.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병수 PB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예, 내일 FOMC가 있습니다. 일본의 BOJ나 GTC는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인데요. 본부장님, 결국 이제 FOMC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긴장하고 있는 것은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가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정이 바뀌느냐 이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장 충격이 강하게 올까요? 그게 이제 따로 노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점도표가 올라가서 금리 인하가 세 번에 2번을 내려면 네거티브한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점도표가 찍히면 아마도 제가 추론컨대는 파월이 기자회견할 때 톤을 대파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 둔화가 느리다는 걸 방점을 찍는 것보다는 우리는 고용이 더 중요하고 결국은 금리 인하는 레인지 안에 있는데 속도는 잘 모르겠지만은 방향성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점도표 추락했다는 거를 아마 만회하지 않을까. 이것도 긍정적인 거죠. 네. 또 반면에 못지않게 반반이 분분되어 있는데 금리 인하는 이번에는 그 점도표를 높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CPI, PPI 그 FOMC의 성격에서 갔을 때 신중하고 데이터 포인트를 더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네거티브한 사인을 점도표에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도표에서는 그냥 3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할 때는 좀 신중히 기다려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양비론적인 거를 두 개를 섞어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서 결국은 우리는 시장의 임팩트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임팩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우려만큼 임팩트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둘 중에 믹스만 되면은 약간 네거티브 하더라도 결국은 저가 매수가 AI 중심으로 네.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각이시네요. 만약에 점도표가 충격이 와서 밀리게 되면 제롬 파월이 그건 아니야 달래지고 그죠. 그렇죠. 점도표가 그냥 원래대로 3회라 아니 환호하게 되면 또 좀 쿨다운 그렇죠. 시키면서 결국 시장의 관심은 기술주나 실적이나 AI 쪽으로 네, 간다. 좋은 그 전략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김병수 PB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런 것 우리가 이번 주 사실 빅 이벤트 구반을 지금 FOMC만 남았지만 그래도 잘 소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장 내부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흐름들인데 이것도 이제 잘 넘어가면서 지수가 계속 상방 트라이를 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장 하루 남았기 때문에 FOMC가 뭐 특이하게 갈 거다라고 예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이라든지 아마 세계 시장은 아마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겠지만 저희는 이제 국내 시장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나 금융 쪽, 저 PBR이 좀 외국인 매수세가 몰려서 많이 올랐다가 낙폭을 조금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FOMC에서 또는 점도표에서 나오는 걸 반대쪽으로 조금 달래는 방향으로 파월의 발언이 나올 것 같은데, 첫 금리 인하를 이제 6월에 할 것이다라는 것을 못 박을 수 있을까가 이제 첫 번째 관심이고, 두 번째가 올해 금리 인하가 3번이냐 2번이냐 요걸 이제 아마 말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국내 시장은 아마도 좀 개인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이제 정책 쪽으로 조금 시야가 돌아가지 않을까. 상승강이 아니라 정책 쪽으로. 그렇죠. 정책 쪽으로 이제 정책. 정부 발언 쪽에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저 PBR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하지만 실적이 조금 뒷받침될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다시 이제 실적 사이클이 돌아오는 반도체 쪽, 이제 AI 쪽 말고 아예 그냥 실적이 돌아오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조금 쏠리지 않을까라는 걸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을 정체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만큼 정책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큰 이슈들을 잘 우리 글로벌 시장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오후장 터닝 포인트 확인합니다.
젠스랑이 한마디 하면 뭐 세상이 들썩들썩거립니다. 네, 이 가죽 잠바 아저씨 젠스랑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고요. 테스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오늘 주총이 열리는데요. 아마 뭐 행사가 거의 지나지 않았을까요? 한종희 부회장이 M&A 관련해서 조만간 뭐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다. 열심히 좀 하고 있다는 얘기 있어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뭐 M&A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도 꽤 힘을 실어주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5.7%가 주가가 지금 올랐어요. 예, 김장렬 부부장 이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봐야 합니까? 네, 밸류체인이 오늘 주가가 오르고 있죠. 사실은 제가 타 방송 아침 방송에서 나왔을 때 오늘은 삼성전자는 가더라도 하이닉스는 못 갈 거다 거꾸로. 그래서 이제 ETF도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ETF가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비중이 더 많아요. 반도체. 예, 반도체 ETF. 반도체 ETF에 반도체 ETF를 오늘 샀다가는 네.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사거나 삼성전자 많이 들이는 대한민국 코덱스를 사거나 해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은 삼성전자가 4~5% 올라가면요. 그 서플라이 체인은 오늘 다 오릅니다. 네. 그게 벌써 나온 거 종목이 뭐 동진세미캠,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원익QNC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도 한번 누시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빠지면 걔네들도 못 갑니다, 당연히.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그 테스트하고 있다는 HBM3E가 지금 공급하려고 하는 제품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운변을 갈 때는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로 해가지고 12단으로 가면서 내년을 바라보고 그 내년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만큼의 성능이 좋다는 걸 이제 젠스랑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젠스랑 얘기한 게 두 번째 날에 우리가 테스트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는 지금 좀 먼 얘기긴 하지만은 내년까지 가요? 올해 하반기 얘기 아니라 올해 물량은 통과가 되더라도 엄청나게 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기대가 실컷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마이크론 실적 나오는 게 엄청 중요해졌어요.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AI HBM에서 마이크론이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가 나오면은 보통은 요거는 하이닉스랑 관계되는데 이제는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왜? 늘어난 파일을 하이닉스만 독단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론과 삼성도 먹을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기대감까지 오늘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좋아서 반도체 삼성전자 대신에 반도체 ETF를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도체 ETF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비중이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넣어버리면 있는데 네. 하이닉스보다 반밖에 안 되는 게 제가 아는 그 ETF는 아예 삼성전자 빠진 것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넣어버리면 이게 시장이랑 너무 같이 가기 맞아요. 때문에 네. 반도체 ETF로서의 그 매력이 안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한 거죠. 예,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빠진 것도 있다니까 아예 반도체 중에서. 그러니까 항상 ETF 사실 때는 종목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비중이 얼마냐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김병수 PB께서는 그러면 이제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이쪽으로 붙어야 돼요? 네, 뭐 1분기 실적을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둘 중 하나를 고르신다라고 하시면 삼성전자가 맞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사 추정치가 대략 5조 원 가까이 나오게 됐습니다. 2022년 4분기 이래 5개 분기 만에 아마 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5조 원이 넘어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1조 원 회복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S24가 판매 호조가 이야기가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수요라든지 DRAM 재고 수요 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이제 올해 1분기에 업계 평균적으로 한 20%가량 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아마 1분기의 실적은 저희가 예상하던 대로 또는 예상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반도체 두 종목이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5% 삼성전자가 5% 오르는 거는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차치하더라도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면 좋게 나올 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좀 힘이 실리는 모습이 맞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둘 중 하나를 꼭 반드시 골라야 된다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외에도 판매 실적이라든지 이런 실적 호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5조 가까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삼성전자가 먼저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가 5% 넘게 오르는데 시장이 사실 1% 오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은 세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영향력이 다른 게 같이 올라가서 뭐 자동차나 이렇게 올라가주면 훨씬 더 탄력이 셀 텐데요. 반도체에 관한 전략들 세워봤고요. 다음 터닝포인트 세 번째 주제 확인합니다. ETF 시장의 세대 교체. 반도체가 주춤하다 보니까 최근 바이오 쪽으로 이제 또 ETF나 자금들이 좀 쏠리고 있고 가고 있다는 건데, 김병수 PB님, 바이오 투자는 괜찮아요? 네.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소외됐었죠.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 근래에는 심심치 않게 바이오들이 상한가를 많이 찍고 있고 10% 이상 오르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ETF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연초까지만 해도 반도체 ETF가 굉장히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전환하는 ETF들이 좀 많이 보이게 있고, 이에 반해서 바이오 종목들은 플러스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제약이라든지 의약품 이런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이 전년 이제 지난해 말에 비교해서는 대략 한 20%가량 크기가 증가했기 때문에 ETF 수익률도 충분히 좋아졌다라고 좀 지금 이야기가 말씀하신 ETF는 국내 ETF 기준이에요? 아니면 뭐 해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바이오테크 같은 네. 경우에는 국내 상장된 예. ETF들이고, 반도체 ETF 중에서도 글로벌 ETF도 마찬가지고 국내 네. 반도체 ETF도 조금 성과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쪽이 앞으로 어떻게 더 잘 갈 수 있을지를 좀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실적보다는 약간 모멘텀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학회라든지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좀 보셔야 되는데, 다음 달부터 이제 미국의 암학회라든지 당뇨학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 시즌까지도 함께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바이오테크라든지 이런 바이오 회사라든지 아니면 CDMO 회사라든지 이런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서 주가도 충분히 테마성으로도 금리 인하 이야기도 오늘 저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외에도 충분히 바이오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점점 더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뭐 ETF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이오 얘기를 한 건데요.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질문 제가 두 가지만 김병수 단답형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이오에 더 이제 ETF든 종목이든 힘을 실어도 될 때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와 바이오 딱 둘 중 하나 만약에 말씀하신 거면은, 반도체는 이제 다시 한번 종목 쪽을 좀 보셔야 좋을 것 같고, 네. 바이오는 아직은 이제 물론 저렇게 주가가 막 오르는 각광받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ETF 쪽으로 힘을 실어도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아직은 조금 희미하기 때문에 ETF 쪽으로 투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바이오 얘기하면 그런 잘 나가는, 그죠? 바이오텍이나 이런 종목으로 집중하는 게 좋아요? ETF가 좋아요? 뭐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종목을 하나 찍어서 딱 말씀드리기에는 좀 바이오 쪽은 불확실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 바이오 또는 헬스케어 쪽 ETF들을 좀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는 뭐 반짝 상승이 아닌 그런 주변 여건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많은 이슈들과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터닝 포인트 볼게요. 주주환원 늘리면 법인세 감면을 하겠다, 추진하겠다는 거죠. 어제 이제 정부가 자사주 소각이나 혹은 배당 분리세 완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오늘 은행주가 또 굉장히 강하게 오릅니다. 본부장님, 오늘 은행주 오르는 거는 그 요인이 네, 그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거죠. 예, 네, 그럼 이제 어제 많이 빠졌고. 밸류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끝난 것 같으면 또 네. 오르고, 그죠? 이게 조금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좀 약간 내려앉은 것 같아요. 네. 삼성물산은 일단 분위기를 안 좋게 했고,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은행들하고 지주회사들은 또 양상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삼성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주총에서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지주회사들도 주총 끝날 때까지는 안심을 못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그 세제에 관해서 건드릴 것이다. 건드려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정부 측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각계전투로 나오는 건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기대감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세제는 그 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죠. 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총선이 엄청나게 임팩트를 줄지 안 줄지 제가 그런 건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제
총선 전후를 해가지고 이것이 추진력이 어떻게 변할까 혹시라도 총선 전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투자자들이 있다 하면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거가 좀 클리어해지기 전까지는 요 뉴스만 가지고 왁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올라갔던 각도보다는 분명히 천천히 갈 수 있다는 점은 좀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삼성물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자동차주는 아쉬운데.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갤리옥 갈 때 자동차하고 네. 은행주하고 사실 투탑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네, 네. 자동차는 조금 뭐 그 요인은 적어도 네, 이제 그 요인은 반영이 된 것인가? 그 요인은 반영이 되고 사실은 N고가 됐을 경우에 수혜 이런 개념이 조금 설레발처럼 내지는 뭐 가능성이 있었는데 N고가 결국은 액션을 취했습니다만 일본이 미국의 달러를 약화시키는 금리 인하가 동반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바로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또 어제부터 그제부터 돼가지고 네. 그 효과를 좀 기다려야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게 우선순위에서는 자동차가 잠깐 쉬어야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저 PBR 관련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빠진 거 아니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정책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게 아니라는 시각도 함께 공존하고 병립합니다. 다음 터닝포인트 마지막은 종목 이야기죠. 5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김장열 본부장님 오늘 관심 종목은요? 네. 삼성전자 가져왔는데요. 네. 당연히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HBM 뭐 테스트하고 있다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게 기대감이 또 설레발이 될까 참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평균은 영업이익이 한 4조 4천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낮게는 4조도 있지만 높게는 5조 5천억, 4조 4천억 잡혀 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그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높았다가 실망해서 이게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예측은 좀 높은 쪽입니다. 한 5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기대를 부합하는 거를 유지된다면은 아마 잠정 실적 나오는 4월 초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공산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나치게 하이닉스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의 일시적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브라더스 서프라이즈 체인, 밸류 체인들 함께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거고요. 김병수 PB께서는 지난번에 자동차 얘기하면서 부품주 그리고 현대 모비스를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모비스 흐름들이 어제 오늘은 조정이지만 최근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리고 오늘은 어떤 거 관심입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전방 산업이 잘 가면서 아래쪽에 있는 부품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메라 모듈 쪽에 이런 부품을 납입하는 회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전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스마트폰 부품 업체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이제 전장 AI 기업으로 좀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결국에는 본업인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부품으로서는 갤럭시 S24가 최단 시간 100만 대 판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있고 차량용 어떻게 보면 MLCC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전장용 MLCC 시장에서는 한 30억 달러였는데 2028년에는 이 시장이 한 70억 달러까지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회사가 나올 수 있다라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MLCC 전장용 MLCC 점유율이 한 13% 정도 되는데 무라타와 TDK에 이어서 세계 3위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 중에 삼성전기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올해 1분기의 매출액이 한 2조 4천억 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가량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도 한 1,6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한 15%가량 높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장 쪽 또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 살펴보실 회사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본부장님은 삼성전자, 삼성그룹주들이 오늘 공교롭게 올라왔네요. 오후장 터닝포인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병수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